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얼굴 보고 예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희 항상 이렇게 북미팅으로 마음을 또 채우고 동기부여 받는 시간이죠. 항상 이렇게 책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같이 나눔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공부하고 리딩 방법을 고민해 주시는 우리 리더 사장님한테도 되게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요 책으로 파트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스텝 3, 4 이렇게 질문 사항과 함께 공지가 나갔었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책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의 또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책 준비해 주시고 예쁘게 앉아 계신 우리 조혜정 사장님을 모시고 네 오늘 리딩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쁘게 앉아있는 조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2주 만에 뵀어요. 저희 왜 이렇게 수요일 날 쉬는 날이 많죠? 희한하게 수요일 날 뭐가 많아요. 뭐 행사도 그렇고, 뭐 휴일도 뭐 다양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뭐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또 휴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2주 만에 잠깐 놓쳤던 나의 꿈을 다시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 이 책은 6월까지 진행할 거예요. 6월 말까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벌써 다른 책 지루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제목과 이 각 챕터별로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곱씹어보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기도 할 거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지지난주에도 살짝 언급은 드렸었거든요. 오늘 가래가 되게 많이 끼네요, 오늘. 네. 그래서 자기 암시와 그리고 전문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제가 한번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또 지금 되게 다양한 핸들샷 항상 제 운전하실 때마다 그 핸들샷을 되게 많이 보는데 우리 지은 사장님 지금 탑리더 미팅 가시고 계시나요? 감사해요. 가시는 도중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한번 해 볼게요. 공유가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됐습니다. 우리 조혜정 사장 화이팅. 누구세요? 용민 사장님. 가끔씩 용민 사장님인지 에스도 사장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두 분이 이름을 자꾸 두 명이 같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자기 암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자기 암시는 이런 힘을 갖고 있대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자극은 이렇게 화나는 자극이든 행복한 감정이든 뭐 두려움이든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무언가 주입을 하게 되면 내 마음과 사고가 그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되게 많이 와닿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암시라는 게 과연 뭘까? 저 또 아시죠? 단어에 되게 민감한 거 아시죠? 저 과연 그 자기 암시라는 게 무엇일까 했는데 책에서는 아예 정의를 내려요. 우리가 오감, 뭐 촉감이든 뭐 미각이든 뭐 다양한 우리의 감각,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주는 암시나 자극을 말하는 건데 일종의 자기 최면이래요. 이 자기 최면에 대한 것이 바로 자기 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모든 감각을 내 스스로가 계속 주는 거죠. 이 인위적으로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든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내 어떤 암시나 체면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 암시의 파워가 있어요. 굉장히 그 자기 암시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이나 소원을 의식적으로 잠재 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인생마저도 변화시키는 힘이래요. 여러분 자기 암시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믿으시나요? 여기 좀 한번 조금 그냥 손 들어 보실래요, 여기서? "나 믿는다. 나는 이 자기 암시라는 게 인생마저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예. 몇몇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상에는 한 절반 정도 믿으시는 것 같고, 절반 정도는 '글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믿습니다. 저희 지금 저기 목사님과 제가 저 지난주에 절에 갔다 온 분이거든요. 네. 어쨌든 다양한 믿음은 중요하죠. 나만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저는 희한하게 믿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믿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실패할까 봐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 있죠. '아 나 이거 안 되면 되게 나도 쪽팔리고 좀 나 되게 싫은데.' 실망할 것 같고, 나 자신이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믿지 않는 케이스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으셨나요? 그 옛날에 그랬다 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시면 잠깐 눈 한쪽 이렇게 찡긋해 보시면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많이 깜빡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실망할 것 같은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괜히 그런 거 있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 물론 하고는 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미리 그냥 마이너스 믿음으로 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됐어. 그러면 괜히 '거 봐. 나 됐네.' 막 이러면서 그 설렘을 더 위에 증폭시키려고 스스로 되게 자기 암시가 썩 비논리적인, 썩 좋지 않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 참 별로였던 그런 자기 암시를 했던 사람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분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참 비즈니스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 주고 나를 믿어 주는 것들이 굳이 실망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재고 째는 거는 참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참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나 지금 그래도 많이 변했었네.'라는 얘기를 스스로 되게 많이 자문자답을 하게 돼요. 자기 암시라는 거는 여기서 뭐 쉽게 "자기 암시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쪼끔 쉽게 하자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저희 아까 지금 유재석, 우리 뭐죠? 개그우먼이라고 할 뻔했어요. 유재석 씨가, 우리 유재석이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참 그 노래 제목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방향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 챕터 86 페이지에서부터 해요. 건설적인 사고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 건설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 어떤 감정이 막 용기를 주고 신념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내 감정이 행복으로 바뀐대요. 근데 파괴적인 사고라고 하죠. 굉장히 나를 무너뜨리는 사고, 나의 비판적인 사고, 아니면 비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맹목적인 비난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스스로 막 열등감이 느껴지고 공포감이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절망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해요. 되게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내 스스로의 자기 암시, 내 현재 뇌 속, 내 사고에는 건설적인 사고가 많으세요? 아니면 파괴적인 사고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면 지금 내 스스로를 막 용기를 주고 신념을 주고 계신지, 아니면 막 열등감을 주시고 공포감을 주고 계신지요.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은 이미 결정이 된대요. 그냥 공식인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자체는 정말 공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우리 에스더 님 건설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대요. 어떤 건설적인 사고로 스스로
어떤 것들을 주고 계시는지를 이따 나눔을 할게요. 딱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제가 사실은 그 저희 LOI 스쿨이라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스쿨 강의할 때 꿈 강의를 제가 맡았잖아요. 한 2번 정도 제가 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적어 놨던 글귀가 있어요. 근데 그 글귀는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페이지를 꼭 접어 놓고 제가 항상 봤던 글귀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서로 마음속으로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돌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빌었던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고,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빠른 자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되게 긴 문구죠. 되게 긴 문구이긴 하지만 이 글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 이곳에 앉아 있고 또 운전을 하고 계시고 또 책상에 앉아 계시고 걸어 다니고 계시는지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물론 무념무상이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 그냥 뭐 '내가 진다. 안 된다. 이긴다. 실패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 자기 암시를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하셔야 될지를 한번 이 글을 보시면서 떠올려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진다고 생각하면 진대요. 근데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긴다고 하죠. 그런 경험담이 각자마다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질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이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자기 암시를 잘 못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 스스로 그런 실망감을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왠지 너무 바라는데 혹시나 내가 너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란 얘기를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진짜 바라는 그 소망이라는 부분들이 간절했었을 땐 이런 문구들도 봤을 때도 '아 내가 정말 어 고쳐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내 자기 암시나 뭐 신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때 그 가장 베이스 가장 밑바닥에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암시를 하려고 해도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지 자기 암시를 하죠. 여러분 그쵸? 내가 뭐 바라는 게 있어야지 자기 암시를 하는데 자기 암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바라는 게 쪼끔 약하다는 거죠. 각자마다 바라는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뭐 내가 무언가 뭐 우리 뭐 인제 얘기 많이 하죠. 뉴스킨 사업할 때 뭐 "월 1,000만 원을 벌겠습니다." 아니면 "전 70만 원만 벌어도 돼요." 돈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바람의 뭐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는지에 대한 게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지 뭐 돈의 액수, 꿈의 크기 이게 중요한 것보단 내가 정말 내가 정한 그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정말 이루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요. 소망에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기억하시나요?
6개가 있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막 48 트레이닝이든 이렇게 목표 설정할 때 이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굳이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인제 우리 트레이닝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이미 성공하신 모든 분들은 이런 소망의 원칙 6가지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첫째, 돈의 금액을 명확히 쓰래요. 그리고 둘째,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잡고, 셋째,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넷째, 돈을 얻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그걸 즉시 행동하는 것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종이에 상세히 적고, 여섯 번째, 일을 위해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읽고 돈을 가졌다고 믿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고 있는 스텝 3의 자기 암시의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번이 돼야지만, 내가 1, 2, 3, 4번을 적어 놓고 바라야지만 5, 6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을 바라시나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금 물론 돈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꿈, 나의 인생 파트에 그 카네기 이야기를 제가 쭉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분의 기준은 부에 성공하셨던 성공자들의 를 모두 다 몇 년간 편집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가장 핵심은 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심적으로든 어떤 마음적으로든 다양한 환경적으로든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바라는 것조차도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저희는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칙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암시는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습관화시켜야 된대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대요. 이거 잘하시는 분이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잘한다." 하시는 분은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어렵대요. 시작도 어렵대요, 자기 암시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습관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반복적으로 습관화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1, 2, 3, 4, 5, 6을 반복적으로 해 봐야 된다는 거죠. 1, 2, 3, 4를 결정했다면 5, 6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강력해. 강력하게 인제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래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침 저녁 매일매일 반복할 때 생겨나는 그 마음의 변화라고 합니다. 저희 그냥 이런 얘기하죠. 뭐 "올해 이번 달 목표 뭐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목표 얘기 막 많이 외치죠. 근데 그 외침에 대해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외쳤을 때 생겨나는 그 마음. '나 진짜 그거 해야 되는데. 나 진짜 그거 으악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그 울부심들 있죠. 각자마다 갖고 있는 그런 울부심.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그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스스로 내뱉고 내 귀가 듣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의 변화를 계속 암시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게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70만 원이 간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뭔가 일을 해. 근데 정말 내가 써야 되는 그 70만 원, 내가 조금 더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그 70만 원이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은 그 70만 원을 보고 무언가 앞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어 특히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인제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인 경우에도 그냥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담는 그런 월급 같은 돈, 나는 그게 적든 많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게 굉장히 큰 진심의 소망이죠. 누군가는 월 1,000만 원을 반드시 벌어야 돼. 나 지금 1,000만 원 없으면 우리 집 막 난리 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게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는 거죠. 각자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진심으로 소망하는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
모두 다 이제 원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각자마다 바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원하고 바라는 내 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각자마다 뭐 내 꿈이 있어.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굳이 놓쳐도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꼭 그 꿈을 얘기하셔도 되고 안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이 질문 좀 어려우셨을까요? 어디 봅시다. 우리 예진 사장님. 우리 용용이 엄마. 용용이 엄마 좀 궁금해요. 내가 내 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놓쳐도 되는지. 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제 임신해서 그런지 음, 네, 용용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지금 또 남편도 되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고 그것도 이제 갚아야 되면 용용이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공무원이셨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가외를 해달라 뭐 이렇게 유학을 보내달라 했을 때마다 못했던 게 사실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용용이한테는 그렇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게 좀 간절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였으면 사실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은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내 주변의 환경과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내 사고도 달라지지만 내 환경이 변화되면서 생기는 것들의 간절함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고 진짜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미애 사장님 선택에 대한 책임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말로도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다 아시는 싱글맘이잖아요. 네. 싱글맘을 선택하고 뉴스키는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제가 20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걸 선택을 하면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내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음, 저하고는 제 선택에 대한 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택에 대한 책임.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내가 포기했었을 때 그냥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책임감을 정말 갖고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애 사장님한테도 굉장히 큰 결정이었고 그 싱글맘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책임감들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정말 간절하고 명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간혹 어떤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라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내가 놓쳐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지켜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내 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데, 나 그거 그냥 살면서 좀 정말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누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아니면 되게 뭐 역경, 이런 게 꼭 있어야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걸 계속 상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 강하고 많다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졌을 때 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더 강력하게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중한 나를 위해서 진짜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 요즘 MZ 세대는 뭘 지켜야 할 게 뭐 있어요? 나만 지키면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 은서 사장님, 우리 젊은이들 나만 지키면 돼.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들,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배우로서 해야 될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반드시 있죠. 꼭 막 그 거창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내가 내 꿈을 놓치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잠재 의식을 움직이는 건 세 가지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을 결정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기 암시, 나만의 자기 암시를 꼭 만들어라. 얘기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그것을 원하고, 나는 이렇게 될 거고, 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작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쓴 암기의 말을 소리내어서 읽으래요. 일단 읽어보세요. 일단 밤에 잠들기 전에 읽으시고요. 둘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읽으래요.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벽이나 천장 나왔어. 화장실, 책상, 이 눈에 잘 띄는 모든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두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십시오. 이게 잠재 의식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간혹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예전에 해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단 첫 번째도 해봤고 두 번째까지 했어. 그리고 세 번째도 붙였는데 여기저기에 붙이지 않고 좀 그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책상에다만 붙여놨더니 제가 책상에 잘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책상에 잘 안 가니까 그 글을 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자주 있는 공간에다가 하셔야지. 집이 이렇게 있으시다면 내가 주로 머물고 있는 공간에다가 반드시 그 암시의 글을 붙여놓으시든지 하셔야지. 내가 거기 잘 안 가는데 거기다 몰래 이렇게 붙여놓으신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제가 그 예를 좀 말씀드릴 테니 꼭 이거를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스트잇 같은 것들 두시고 지나가는 공간마다 사실 그 자기 암시의 그 글은요. 내가 그 간절한 그 글들은 사실 너무 멋지잖아. 내가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 내가 돈 1,000,000원을 꼭 벌어서 어떤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것들 정말 간절하고 내가 어디에 이사 가고 싶고 어떤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글들을 만약에 작성하셨을 때 그 글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본다고 해서 응원 안 해줄 사람 없지 않지 않나요? 물론 왜 저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같이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잠재 의식의 이런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꼭 강력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잠재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잠재 의식 이제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심지어 지지난주에는 소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신념을 새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머릿속에 있는 잡념, 내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사고라는 건 나의 행복에 반하는 사고들, 두려움, 열등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두시고 나의 사고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계속 두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고를 두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이 잠재의식의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스더 사장님 아까 건설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설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사고를 한번 제가 좀 똑똑하고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에스더 사장님, 요즘 어떤 건설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예. 왜냐면 저는 원래는 저는 무조건 그게 될까 먼저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 말을 내뱉지 않더라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봤어요. 근데 이제 북미팅이나 이런 조이풀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점점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눈에 예를 들면 모든 게 보이지 않아도 이건 될 거야라고 계속 상상하고 말을 내뱉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잠재의식을 그렇게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 그 생각 들었어요. 이게 건설적인 사고구나. 된다고 상상하고 내가 믿고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실행해 보는 거. 완벽하진 않아도 매일 조금씩 매일의 성공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답이 최고입니다. 됐나요? 네, 아유, 뭐 이건 제가 그러니까 원하는 정답이 정답을 원했던 건 아닌데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저희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수많은 하우투들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공식을 얘기해 주시죠.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이야기, 뭐 명단 확장 이런 것들의 하우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수많은 하우투를 배우지만 그거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물론 뭐 횟수의 부족일 수도 있고 확률의 뭐 어떤 실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것 중에 가장 크게 해당되는 건 사실 사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고가 들어갔었을 때 생기는 것들,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무리 내가 하우투를 공부하고 배웠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고, 그런 느낌,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주입하게 됐었을 땐 걔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근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가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들어갔었을 때는 다시 그거를 누군가한테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라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의식과 그 사고가 정말 정말 곱하기인 것 같아요. 곱하기. 잠재의식의 이 건설적인 사고가 1이면 그게 분출이 되는 거고 내가 곱하기인데 마이너스고 0이면 그냥 내 결과는 정말 0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하우투들을 배우고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지만 그 베이스의 잠재의식을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저녁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잠재의식의 상태는 어땠지? 그걸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가 높았어요.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에너지가 떨어진 건 어떤 사고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는지 내가 에너지가 올라간 건 어떤 사고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간 건지를 그냥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오늘 어땠지? 오늘 좀 별로였네. 에이, 내일 잘하자. 라든지. 그러면서 그러면 오케이 자기 암시 3개 한번 해보자 1번 막 소리 내보고 막 반복해보고 막 혼자 화장실에서 외쳐보고 그걸 또 반복해보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아침에 모닝 스타트 9시에 오려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그 행위 전에 요걸 한번 추가해보는 거예요. 저희 지금 뭐 모닝 스쿨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모닝 스쿨 전에 요거 한 번 더 추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모닝 스타트, 우리 조이풀의 모닝 스타트를 9시에 늘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들으시는 것처럼 잠재의식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번 출석 체크하듯이 스스로 출첵을 해보시는 거를 정말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뭐 이야기할 내용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전문 지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전문 지식. 자기 암시까지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성공한 사람들은요. 각자마다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느꼈는데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이 있대요, 여러분. 일반 지식은 뭐냐면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거. 그리고 막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뿌듯해하는 거. 이런 걸 일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 지식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그걸 전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갖고 있는 뉴스킨 지식을 여러분 전문 지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일반 지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뭐 약산성을 들었고 뭐 미네랄 오일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뭐 환경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수많은 TRIT 해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 지식을 나는 그냥 일반 지식으로만 갖고 계세요? 아니면 걔를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부의 축적을 가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진짜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 저 교수님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제 꿈이 직업적인 꿈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는데 그 교수가 되고 싶었던 꿈이 왜 이루려고 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구한테 알려줬을 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막 눈이 반짝이고 그런 피드백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동기부여가 됐었거든요. 막 엔돌핀이 돌기도 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학원 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간간히 했었었는데 그랬을 때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거 좋으면 그냥 일반 지식인 거예요. 그냥 단순 지식, 그냥 남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붐미팅 진행하는 게 교수님 같대요. 맙소사. 좋은 거죠. 감사해요.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갖고 부를 축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자기 암시도 배웠고, 뭐 소망도 배웠고, 신념도 다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해요, 막. 스스로 막 해가지고, 그걸 막 엑소더 사장님처럼 막 긍정적인, 건설적인 사고까지 갔어요. 그래서 막 되겠네, 되겠네 했더니 진짜 된 거야. 그럼 그건 내 걸로 온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진짜 전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붐미팅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일반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맛깔스럽게 활용하고 내 스스로 적용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난다면 결국에 그건 내 걸로 다시 완전히 장착되어 있는 전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 배운 것들 어떻게 하면 활용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래요. 내가 직접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참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타인의 지식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뭐 우리 정경 사장님 보세요. 정경 사장님은 모든 지식을 다 TRIT를 잘 설명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막 에이즐락은요 하시면서 막 기전을 얘기하시면서 48시간 만에 발현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내가 진짜 강력하게 원하는 소망 하나와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또 세우시고 활용하시고 하는 것들.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유념해 봤다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거를 남 걸 활용해? 내가 알고 해야지. 막 이랬던 거. 되게 FM 있죠. 그러니까 되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우리 소연사들 왜 이렇게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막 내가 다 알아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다 알아야지만 내가 막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건 우리는 사실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의 가장 멋진 거는 효율인 것 같아요. 효율. 우리도 적게 일하고 많이 돈 벌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효율 아닌가요? 그 최고의 효율을 활용하려면 타인의 지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 비즈니스로 맞닥뜨린다면 초대를 잘하는 것도 이 지식을 활용하는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죠. 어떤 공간에 누군가를 야, 여기 한번 들어봐.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 진짜 제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 내가 정말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야기하지만 조금 내가 좀 강력하지 않다 생각했었을 땐 바로바로 누군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무지식은 안 되죠, 여러분. 막 너무 몰라. 대본도 못해. 물론 뉴스킨 초기 사업자면 대본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배우면 되니까. 근데 아예 배우지 않고 나 몰라라 이렇게 손 뒷짐지고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코 안 대고 손 푸는 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지식이 뭐지? 전문 지식. 그러니까 이론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걸 써먹어서 빨리 부에 축적이 필요한 지식. 그게 사실은 저는 이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에 관련된 신념과 이런 지식이에요. 저는 이런 지식이 더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 암시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리더십을 갖고 그룹을 갖기 위해서 내가 더 강력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지식이에요. 우리 소연 사장님도 잠재의식이 되게 필요한 지식이군요. 그러면 진짜 이 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스킨에서 필요한 데모니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데모니 내게 될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계속 물어보시고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걸 일단 반드시 지금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중간에 이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책에서 많이 나오고요. 자신의 지위는 스스로 또 만드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북미팅을 하면서 저도 성장하거든요. 물론 누군가 어떤 탑리더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이 저를 되게 감사하게 그 북미팅 자리에 이렇게 앉혀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또 막 공부하고 열심히 막 나눔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또 북미팅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흘러나가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 내 작은 소규모 그룹의 안에서도 내가 어필할 수 있고 내가 필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 보세요. 나는 못해. 이제 이런 세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뭐라 되지? 겸손한 세대? 아유, 그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잘하는 거 확실히 잘한다 얘기하고 못하면 못한다고도 얘기하시는 게 돼요.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저 이건 못하는데 이건 자신 있어요라는 얘기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십시오. 나를 자랑하십시오. 요즘 시대는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는 진짜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나?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드린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내 삶에서 내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꿈이 있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질문도 드렸어요. 방금 아까. 그랬더니 우리 용용이 엄마는 용용이를 지켜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다면 내가 그 포기하지 않을 그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나의 강력한 내 장점은 무엇인지. 난 이것 때문에라도 난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뉴스킨은 도구기 때문에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공한다? 성공해서 그 꿈을 이룬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건데 그러면 내 스스로 나 이런 장점 진짜 나 요거 좀 쩌는데 하는 분 쩔어.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보람 사장님. 우리 막보람 사장님. 우리 보람 사장님은 나는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는데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나의 강력한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자랑 타임입니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소리가 안 들리네? 그죠? 우리 보람 사장님 어제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던데. 채팅창으로 그럼 남겨주세요. 제가 채팅창으로 봐드릴게요. 네, 지금 너무 아쉬워요. 네, 윤영님 방탄처럼 이제 아미 한 분 나타나셨고, 네, 그래서 우리 소연 사장님 오늘도 안 시키면 섭섭하죠?
지금 열심히 자기 암시, 뭐 잠재 의식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그게 점점 행동과 결과로 나오고 계시는 사장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소연 사장님이 생각하는 나의 자랑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풀어주시고. 잠시만요. 저만 이렇게 들리나요? 저도 그렇게 들려요. 내 목소리 왜 이래요? 여보세요? 헬로? 제 목소리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목소리 뒤에 이 모자이크 목소리가 들리네요.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럴 때 또 방법이 있지. 뭐 못할 게 없지. 잠시만요. 혹시 들리시나요? 오디오를 끄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는 네, 잘 잘 들리는데요. 잡음이 있어요. 지금은요? 괜찮아요. 그쵸? 잘 들려요. 네. 자, 긴급하게 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 화면이 아마 다른 화면으로 지금 넘어왔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소연 사장님 이야기 다시 들어볼게요. 소연 사장님도 희한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들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목소리로. 안 돼. 아까랑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전체로 오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제 목소리 지금 다시 들리죠? 자,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고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오늘따라 지금 미키마우스 한 3-4명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우리 소연 사장님 이렇게 연결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 혼선이 일어나서 우리 소연 사장님은 그냥 장점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냥 다 같이 장점 댓글로 좀 남겨봅시다. 제가 일일이 우리 순옥 사장님도 지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순옥 사장님, 아까 질문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삶에서 내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무엇인지, 나 이거 하나면 진짜 성공할 수 있고 내 꿈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장점 하나씩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연 사장님 꾸준함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우리 보람 사장님, 다른 사람보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끝까지 하는 성실함이 있어요. 예, 해내는,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내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직진을 가든 내가 속도는 느려도 끝까지 하는 성실함이 있다. 그렇죠. 보람 사장은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이렇게 정말 묵묵히 앉아서 이렇게 항상 정자세로 들어주시거든요. 항상 바른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철판 깔아주세요. 아까 미애 사장님이 긍정 에너지라고 하셨어요. 미애 사장님이 아까 나의 최고의 장점은 긍정 에너지다. 항상 그 긍정 에너지를 유지하시는 거 있잖아요. 미애 사장님 나중에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인터뷰를 할게요. 왜냐하면 미애 사장님의 가장 큰 긍정 에너지는 매일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사실 그런 앞에 이야기했던 소망, 신념, 자기 암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잘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저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애 사장님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애진 사장님, 포기하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포기란 배추 썰 때 하는 거죠. 배추 셀 때 하는 게 포기죠.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 6년 버틴 것처럼
한 번 시작한 거를 꾸준히는 못해도 그 안에 꼭 버텨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쵸? 버티는 힘. 저희 또 버티는 힘 끝내주잖아요. 막 잘 안 되더라도 막 일단 버티고 봐. 그러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 무엇인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쵸. 막 제가 막 엄청 매일매일 성실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버티는 거. 맞죠? 그래서 막 어떤 분들 있잖아요. 나 매일매일 성실하지 못해서 저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텼는데 나는 길게 보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만 버티세요. 여러분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제가 버텨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합시다 우리. 자 그리고 우리 순옥 사장님은 성실함, 열정, 신뢰하려고 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거를 이 힘으로 우리 순옥 사장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의 성실함. 항상 매일 아침에 이렇게 비디오를 켜시고 앉아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데모를 하시더라도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더라도 화면을 항상 켜주시고 갈바닉을 하시더라도 항상 참여하고 계시는 그 모습 진짜 성실하고 열정 있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 순옥 사장님의 갖고 계시는 신뢰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욕심. 이 조폭 누구시죠? 어떤 조폭이죠? 저희 조폭 맞는데. 해연 조폭이신가요, 지금? 어떤 조폭인지 한번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와 욕심이 결국에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요. 저는 이런 욕구와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되게 리스펙. 저는 정말 열망해요. 이런 분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엄청 뭐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아서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옆에 같이 살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게 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제도 어떤 얘기를 저의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혜정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골프장에 가고 싶고 좀 더 큰 차를 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아 내 가족이 이런 걸 하고 싶구나. 그럼 내가 그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없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그거 갖고 또 힘차게 같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 꿈을 반드시 이뤄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하나가 있다면 그거 갖고 무기로 삼아서 하세요. 괜히 내가 이런 거 있죠. 저 사장님처럼 저렇게 나는 못해서 괜히 주눅 들지 마시고 주눅 들 때마다 생각하실 건 뭐냐면 '그래 나는 이런 열정과 신뢰가 있잖아. 나는 이런 성실함이 있잖아. 내가 꼭 굳이 저 사장님처럼 말을 잘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성실함 있잖아.' 라는 그냥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해 주시면서 잠재의식에 나를 더 긍정적이고 이것 또한 건설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스스로 용기 최고의 용기는 제가 늘 말하죠. 내가 해 주는 용기가 최고의 용기라고. 타인이 암만 얘기해도요. 누군가 믿어주는 힘이 99%인데 내가 믿어주고 내가 스스로 용기 내주는 1%가 안 되어 있으면요. 100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용기 내주시고 내가 더 열정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의 강점.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은 끝내주지. 나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잖아.' 하시는 분들 있죠. '나 욕심 하나는 끝내주잖아. 나 버티는 거 하나는 끝내주잖아.' 하시는 분들 그런 거 가지고 아주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성공해 보자고요 우리. 오늘은 잠재의식과 전문 지식에 관련 이야기였지만 이 두 가지 파트만으로 참 할 얘기가 많았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 반드시 하셔야 되는 미션 늘 반복드리지만 자기 암시 꼭 한번 해 보세요. 자기 암시 해 보시고 자기 암시 한 것도 SNS에 올리세요. 그것도 되게 그것도 마케팅이지. 오늘 만약에 자기 암시가 좀 잘
못할 것 같아 하신 분은 내가 SNS 마케팅을 위해서도 자기 암시 티는 좀 내보자 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그렇게 해서 SNS로 또 나를 알려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 미키마우스도 많이 출연을 드렸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죠, 소리? 네. 네,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할 텐데요. 저희 오늘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면 오늘 이제 저녁 8시부터 8시에 그 말리 오픈 클래스 진행이 됩니다. 말리 오늘부터 출첵 시작이기 때문에 말리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이제 TR이라든지 이런 식당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초대하셔서 8시에 또 줌으로 같이 강의를 들어보면 아마 TR이 또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초대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책으로 엄청 에너지 받고 마지막에 되게 약간 울컥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브의 묘미가 있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는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얼른 종료할게요. 너무 누구야 이것도 누구야? 맞아요. 네.